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통합이 확정됐습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이 지원되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 선정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을 넘은 건데요. 강원대와 함께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된 한림대와 연세대 미래 캠퍼스의 로드맵은 어떤 모습인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합에 성공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새로운 교명은 강원대학교. 글로컬 대학 30사업 지정의 최대 고비인 통합을 일궈냈습니다. 글로컬 대학 본 지정을 통과하면 교육부 사업비 2천억 원과 지자체 통합지원금 등을 모두 합쳐 3천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6년 춘천과 삼척, 원주, 강릉까지 4개의 특화 캠퍼스 체제로 출범하면 캠퍼스별 조직과 인력, 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탑클래스 통합학과와 미래융합 가상학과 등을 운영하면서 교류를 확대합니다. 공립대학으로서 강원도의 발전을 4개 도시가 이끌어나가는 큰 그림의 어떤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예비 지정된 강원도 내 대학은 한림대와 연세대 미래 캠퍼스까지 모두 3곳. 모두 벽 허물기를 목표로 무전공 입학부터 정원 감축까지 고려하는 대대적인 학사구조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지역과 특화 산업인 의료와 AI 반도체, 대학의 인재 양성 과정과 연구 역량을 묶은 데이터 허브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와 AI 반도체의 산학 융합지구를 만들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한림대는 학과 구조를 해체해 소단위 융합 클러스터로 개편하고 AI 교수와 조교 등을 도입하는 AI 대학교육 모델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내놨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산업단지에 마이크로 캠퍼스를 배치해 지역 산업계와 밀착도를 높이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점차적으로 AI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령 인구 감소 국면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막대한 지원금까지 걸린 글로컬 대학 30사업. 새 대학이 다음 달 6일 본 지정을 위해 150페이지 분량의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다음 달 말 1차 년도 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 버스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인데요. 그런데 이 농어촌 버스가 부품이 노후화하고 운행 중에 불까지 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농어촌 버스 관리 실태를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뒷부분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계단도 녹이 슬어 군데군데 구멍이 났습니다. 의자 시트도 버스 에어컨 환풍기도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양구군에서 유일한 운수업체 소속 농어촌 버스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내장재는 갈라져서 임시방편으로 붙여놨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잡아당겨도 쉽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계기판에 엔진 점검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지금 내 거 가운데 CE라고 ABS 불 들어와요. 제동 장치가 고장나 내리막길에서 버스가 움직이는가 하면 사고가 난 지 몇 달이나 지났지만 정비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버스도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양구 돌산령 터널 내리막길에서 달리던 버스 앞 타이어에서 불이 나 승객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못하다 보니까 철심이 나올 정도로 해서 운행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불안한 운행을 진짜 한두 번 한 적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모든 버스에 자동차 진단 스캐너를 대보니 10대 중 5대의 점검 경고등이 떴습니다. 하지만 당장 정밀 점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비 버스가 부족한 데다 운수업체 정비사도 2달째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열악한 처우로 정비사 채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적자가 불어나 정비에 들일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한 달에 적자가 1,000만 원 이상, 최하 1,000만 원, 1,200, 300 그렇게 됩니다.
지난해 양구군의 재정지원금을 포함해 운수업체가 벌어들인 돈은 약 14억 원. 이 가운데 정비비로 쓰인 돈은 5% 수준입니다. 운전기사들은 버스 운영 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열악한 정비 여건은 개선되지 않는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직원들이 안전모나 안전화 같은 기본적인 보호장구도 없이 일하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산업보건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해당 물류센터는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또 노동부는 점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문마급의 한 물류센터 내부. 편의점에 운반할 음료와 라면 등 다양한 물건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물건을 분류하고 정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물건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여 있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노동자 누구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류센터는 끼임 사고가 빈번해 안전화도 착용해야 하지만 노동자들은 개인 운동화를 신고 작업합니다. 해당 센터 근무 경험이 있는 임모 씨는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가 빈번했다고 말합니다. 지게차가 먼저 이제 작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이제 피킹하는 사람들이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지게차가 작업 중인데도 막 가서 물건을 짚고 그럼 한 아이는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물체의 낙하와 충격, 끼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물류센터는 안전모를 써야 할 의무와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한 물류센터장은 안전화 미지급으로 기소된 적이 있고 대형 물류센터에선 이미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과 착용이 일반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등 물류량이 급격히 늘고 추석 전후 건설, 제조, 물류업 분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가 평소보다 20%가량 늘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안전대책 강화와 적절한 감독이 필요해 보이지만 행정당국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올해 한 번도 물류센터 안전점검을 나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자치단체마다 급발진 사고 예방이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접한 한 고등학생은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 사고로 12살 이도영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손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가 됐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유가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벌이고 있고 원인 규명까지 해야 해 일상은 10개월째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죠. 경찰에서 형사 입건상에서 어머니가 과실이 없다라고 최소한 결론을 내주셔야지 일상 삶을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실 텐데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세요. 굉음과 함께 빠르게 달려나가는 차량. 결국 나무를 들이받고 사고가 납니다. 판사는 운전자 측에서 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운전자는 자신 있게 급발진 확인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합니다. 이 장치를 개발하고 소개한 건 전남 송강고등학교 2학년 국지성 학생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중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동작과 압력의 정도를 차량 앞유리에 반사해 블랙박스에 녹화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올해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국지성 학생은 강릉의 급발진 의심 사고를 접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강릉 급발진 사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급발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가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도 조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과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빠르면 오는 11월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급발진 사고에 저명하신 분들을 좀 위촉을 해서 혹시 그 도내에서 이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규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어떤 재판 소송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좀 그 피해자 입장에서 하지만 조례가 할 수 있는 건 사고 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심리 지원뿐이어서 한계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차량 제조 단계에서부터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후 차량 제조사가 사고 원인의 입증을 책임지는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개막하는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살림의 생태와 역사, 문화와 휴양, 산업을 테마로 한 5개의 전시관을 마련했고 행사장에 솔방울 전망대를 비롯해 잔디광장과 숲길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달 동안 43개의 체험 프로그램과 80차례의 무대 공연이 이어진다며 관람객들이 살림의 가치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는 22일부터 한 달 동안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을 주 무대로 진행되고 인제와 속초, 양양에서도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열립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B노선 춘천 연장을 전국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 장관은 김진태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GTX B노선을 긍정 검토하고 있고 춘천 연장을 전국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B노선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값이 1.12로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용문 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홍천군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큰 자치단체지만 아직까지 철도가 없는 지역이라며 용문 홍천철도는 홍천군의 100년 염원 사업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기본적 인프라 구축에는 경제성보다 형평성과 국토 균형 발전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강원도의 철도 현안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적 사업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구 임대주택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전담주거복지사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18년 4만 6천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독사 등을 예방할 전담 주거복지사가 배치됐지만 강원도에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 의원은 앞으로 고독사 위험군은 더 늘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구군에서 열린 제3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에서 춘천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춘천시는 금메달 38개, 은메달 39개, 동메달 37개 등 모두 114개의 메달을 획득해 2위인 원주시보다 메달을 11개 더 따냈습니다. 또 대회를 개최한 양구군은 금메달 12개, 은 8개, 동 13개로 모두 33개의 메달을 획득해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지역 MBC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보도 정보 프로그램이 완성돼 어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마스L이라고 이름 붙여진 새로운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지역 MBC 16개사 기자들이 취재한 정보들을 시청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스L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MBC 간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 간 소통의 장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이 오늘부터 보름 동안 추석 특별 방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범죄 예방 진단팀이 범죄 취약 시간과 장소를 진단하고 지역경찰이 인파 밀집 예상 지역 등을 순찰합니다. 또 연휴 기간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안전을 집중 관리하고 과속, 난폭 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가정폭력 신고도 증가하는 기간인 만큼 재발 우려 대상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접경지역 개발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자연 생태와 관광, 문화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접경지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DMZ 평화의 길과 자전거길 조성,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테마형 접경 거점 지역 조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접경지 규제가 완화됐다며 미활용 군유지 활용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농협강원본부가 추석을 맞아 오늘 강원도청 본관 앞 공원에서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신선한 농특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1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강원 한우, 강원 산돈, 강원 인삼 제품과 로컬 푸드 상품이 판매됩니다.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에서 2023년 백령 대동제가 열립니다. 어제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축제 기간 대운동장과 미래광장, 60주년 기념관 주차장에서 프리마켓, 어트랙션, 푸드트럭 등이 마련됐고 산학협력주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 대운동장 특설 무대에서는 6시부터 개막식이 열려 조지, 스테이시 등의 연예인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가수 김나영, 기리보이의 무대가, 모레에는 불꽃놀이와 함께 류수정, 비비, 볼빨간 사춘기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춘천시가 취약계층 574명에게 7만 원씩의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88곳에 지역 양곡 387포, 지역 아동센터 31곳에는 지역 닭갈비 290kg, 보훈단체 12곳에는 수제김 360박스를 전달합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오는 25일 후평시장에서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한 뒤 복지시설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매주 화요일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화요일마다 가다랑어와 가리비, 고등어와 갈치 등 40개 품목의 유통수산물을 수거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세슘과 요오드 검출 여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후 검사 결과를 춘천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부적합 수산물은 유통 추적 조사를 거쳐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원주 지역의 청년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아름 원주시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서 현재 원주 지역 18살부터 39살까지의 청년 인구는 9만 6천여 명, 전체 인구의 25% 수준으로 2020년부터 해마다 1,000명씩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의 청년 인구 비율은 2011년 31%에서 12년 만에 25%로 낮아졌습니다. 권 의원은 원주시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이끌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청년 사업가와 농부, 크리에이터 육성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가 각종 범죄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격벽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 결과 모두 75대의 택시가 신청해 마지막으로 지원 사업이 진행된 2019년에 비해 5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 초기 격벽 설치로 인한 빚 번짐 등의 불편으로 신청률이 저조했지만 최근 폭행 등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며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